수많은 뉴스 속에서 어떤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룰 것이냐, 어떤 관점에서 뉴스를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냐, 이를 우리는 언론의 의제 설정 및 논조라고 부릅니다. 과거 그리고 지금 언론의 의제 설정과 논조는 사회적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때로는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또 여기에 언론의 그릇된 의도가 더해지면서 언론은 특정 진영, 특정 이해를 옹호하고 대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레기라는 오명에서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입니다. 반성합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손쉬운 양비론, 양시론도 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편에서 사실만을 전하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과 자본의 위협이 있더라도 진실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뉴스토마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둘째 날 다짐과 약속을 들고 뉴스토마토 개편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진행을 맡은 뉴스토마토 편집국장 김기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시작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설렘, 기대, 도전, 다짐. 저에게는 설렘보다는 떨림, 도전보다는 부담의 시작입니다. 취재 현장을 뛰고 기사를 쓰던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색합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인사이다 새해 민심을 전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해받은 성적표 중 외교안보 분야는 합격점으로 평가됩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준 국민이 44.3%로 40%를 상회했습니다. 절반 이상인 53.0%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60점 이상의 준수한 점수를 줬습니다. 경제와 정치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보단 점수가 낮았지만 국민 절반가량이 경제정책과 정치 분야에 60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 큰 실기는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경제정책 평가에선 국민 49.0%가 60점 이상의 점수를 줬습니다. 여야 협치, 국민 통합 등 이재명 정부의 정치 분야에 대한 평가도 49.0%가 60점 이상의 점수를 줬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해 80점 이상을 준 응답은 25.9%에 그쳤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외교안보와 경제, 정치 분야에 대해 80점 이상, 응답이 30에서 40%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결과입니다. 여권의 핵심 기반인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인사 분야에서는 80점 이상을 준 응답이 절반에 이르질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47.9%는 이 대통령이 새해에 집중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로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첫손에 꼽았습니다. 이어 개혁을 통한 기득권 해체 18.3%,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 17.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55.8%는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부정평가는 40.0%였습니다. 20대와 영남에서만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0%, 국민의힘 23.7%, 개혁신당 5.1%, 조국혁신당 4.7%, 진보당 1.7%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은 국민의힘이 더 커 민주당과의 격차는 2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9일에서 30일까지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관한 분야별 평가와 새 국민이 바라는 국정 우선순위를 먼저 봤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규현 홍보수석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첫 방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니 응원차 흔쾌히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7개월 네. 언론인에서 이제 대통령 참모로서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해보셨는데 특히 대한민국 탐사보도에 초석을 다진 분을 평가받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뭐 공직자하고 언론인하고 입장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네네. 물론 공통공무원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거기서는 공통분모지만 그러나 이제 정치 쪽에서 들어가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더 보는 것 같고요. 언론 입장에서는 팩트 파인딩, 네네네. 균형, 팩트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마찰을 빚을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홍보수석이라는 입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는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대통령 어떠셨습니까? 뭐 다 아시는 거 우리 정부가 생중계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네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생방송으로 모든 걸 갖다가 공개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권보다 그 측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을 접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면모를 갖다 잘 몰랐던 어떤 과거의 정권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정권은 그냥 생중계로 거의 상당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업무 보고 역시 이제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고 대신에 대통령께서 너무 일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하시다 보니 참으로선 좀 힘든 점도 있을 건데요. 네. 근데 저희는 뭐 각오를 했는데요. 업무 보고 보면서 속으로는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만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죽자. 국정 책임자들도 같이 이제 대통령의 입장을 좀 이해를 더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업무 보고가 그런 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먼저 질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외교 안보, 경제, 정치, 인사 4개 분야에 대한 지난 7개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외교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어요. 80점 이상 100점 미만이 국민의 거의 절반 44.3%고 그래서 아마 A 학점 치면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돌이켜보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많은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정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국격, 외교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 에이펙 정상회의도 성공리에 개최했고 지난 한 해 그 외교적인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외교적인 기조 아무래도 국익 우선 실용 기조 이런 것이 중점이 될 것 같은데 이 평가에 대해서 한번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저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또 G7이 있었고 그다음에 뉴욕에 총회도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맨 마지막에 경주 에이펙이 있었죠. 네네. 경주 에이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었던 네네. 거라고 봅니다. 관세 협상 한 서너 달 동안을 굉장히 마음을 그럼요. 졸이고 네네네. 지켜봤을 겁니다. 굉장히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굉장히 좀 뭐 조마조마하면서 3, 4개월을 지켜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관세 협상이라는 게 저희가 주도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원했던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거를 방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사실은 그 관세 협상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그 고통을 당하거나 부담을 갖게 되는 분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최선의 결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조사 결과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저희의 어떤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대통령의 외교는 계속됩니다. 당장 중국 국빈 방문이 예상돼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라는 큰 틀을 좀 넘었다고 치면 중국, 그다음 또 일본인데 네. 지금 G2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특히 중일 간의 갈등, 오히려 우리 포지션이 좀 커졌다. 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아마 이제 한미 동맹 외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전략적 협력 관계, 또 우리가 정상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좀 공개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의제 설정이나 좀 테이블 정상끼리의 테이블에 오를 기본적인 의제나 기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게 굉장히 갖고 있는 의미가 크죠. 네네. 일단 오랜만에 방중을 하는 거고 대통령께서 다 알다시피 전 정권 때 한중 관계는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모든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어떤 교류가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는 저번에 경주 에이펙 때 두 달여 전이죠. 그때 방중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 그래서 그걸 지키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전면적인 관계 복원의 중간에 길목에서는 회담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 부분을 많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디지털 경제라든가 초고가 범죄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공급망 문제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전 한한령으로 불리는 중국은 한한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공식적인 용어로 그 용어를 잘 안 쓰는데 그냥 문학 콘텐츠의 개방 문제는 한 번에 끝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수용 가능한 부분서부터 차례차례 좀 개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이 심하게 촉발된 네.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형 핵잠 추진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마 우려를 표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것인지. 일단 얼마 전에 북한도 핵잠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들을 건조하는 것으로 뭐 크게 보여갖고 네네. 모든 신문에 그냥 일면에 그냥 큰 사진이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핵추진 잠수함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해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적어도 다른 나라의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갖다가 위협을 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국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존하는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남북 관계 복원에서 중국의 입장이 아무래도 중요한데요. 좀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점치기는 어려운데 아마 비슷한 어떤 남북 관계,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한반도의 그 비핵화라든가 이런 데서 중국의 역할을 아마 언급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으로 경제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평가는 80점 이상, 100점 미만이 35.2%. 예, 그렇게 나왔네요. 네, 아무래도 외교 안보 분야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80점 미만이 13.8%. 준수한 성적으로 보입니다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한 노력에 비하면 좀 아쉬움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코스피 4,000시대 달성했고 연간 수출 역시 반도체가 다시 이제 부활하면서 7천억 달러 돌파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환율, 고물가로 이제 민생 경제에 좀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 민주 진보 정부는 항상 아픈 대목이 이 부동산인데 여하튼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서민 경제에 가장 관심을 두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큰 과제로 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제 분야 같은 것들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장님도 우리 앵커님 아시다시피 국장 앵커님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이제 복잡하고 또 거대합니다. 이게 한두 개를 고친다고 해서 어떤 방향이 선회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거대한 어떤 항공모함이라고 볼까요? 그런 의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턴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렇더라도 조금 조심스럽게 저희가 했던 것을 한 1년을 돌아보면 자 작년에 상반기 보면은 거의 0점대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저희가 이제 2025년을 마감하면서 한 1%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결국 저희가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하반기죠. 하반기 때 거의 2% 정도로 턴을 네, 네,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경제 지표에서 보면 성장률로 보면은 상당히 좀 그래도 성과를 보인 것이 아닌가.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 나오지를 원했겠지만 경제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좋아지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2026년 병원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표의 개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인 거죠. 네, 네. 약간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빈약하고 물가는 오르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부터는 이제 전 정부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또 칭찬을 할 건 칭찬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특히 뭐 지방선거도 있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국정 우선순위도 민생 경제 네. 분야라서 서민 경제, 체감 경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기조 이것을 좀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죠. 그 이제 민생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 뭐보다도 조금 더 이제 물가 문제라든가 이런 데 더 민감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이제 잡아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집값이라든가 좀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불안한 상태이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용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고용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것도 복잡한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네네. 한꺼번에 그걸 갖다가 뭐 한다고 해서 정책 하나를 내놓는다고 해서 그럼요. 그게 절대로 자체적으로 되지 효과가 않습니다. 나타나지 네, 않죠.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고용 문제, 특히 청년 고용 문제, 이 문제를 이번 새해는 굉장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새해는 부디 이제 국민들이 주머니 사정도 좀 나아지고 네. 살림 사이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곤란한 분야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예.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해 여야를 비롯한 국회와의 협치, 국민 통합 행보 등 정치 부분에 대해서 몇 점을 주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80점 이상에서 100점 미만이 34.3%, 60점 이상 80점 미만이 14.7%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경제 분야와 거의 비슷한데요. 네. 취임 이후에 여야 지도를 만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 합의라든지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전 정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을 때 좀 팽당하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야당 대표도 만나주지도 않고 국회도 무시하고 이런 행보와 비교하면 분명히 현격한 차이인데요. 반길 내용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박수 받을 일인데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지적됩니다. 물론 언론이 싸움 붙이기를 좋아하기도 있지만 당청 간의 이견이 사실상 노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말들을 보면 아무래도 집권 초기는 대통령의 시간인데 흔히 말해서 이재명의 시간인데 순방이라든지 한미 관세협정이라든지 이렇게 탁월한 성과가 있을 때 당내에서 분란이 있거나 좀 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래서 강성 지지층은 환호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좀 괴리감을 보이는 그것은 야당에서는 이제 뭐 입법 독주라고 비판을 했었죠. 그런 부분 당청 갈등 실제 좀 있었습니까? 이견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견하고 그것이 갈등으로 비춰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죠?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 각자가 전부 헌법기관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견이 나오거나 다른 의견을 갖다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동의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끌었는데도 뭔가가 해결이 안 됐다면은 그건 구조적 갈등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난 7개월을 보면 구조적 갈등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이견은 제시되는 정도가 있었지만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게 넘어가는 것들은 거의 없었다. 시간을 조금 갖고 해결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대통령께서 저한테도 좀 많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참모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것,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국회를 갖다가 존중하면서 진행해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 참모들이 그런 입장에서 당을 대하고 있습니다. 또 당도 또 시간을 갖다 굉장히 시간을 줬는데도 뭐가 이견이 해소 안 되는 갈등 상황으로 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이견이 노출되는 것은 뭐 전체주의 시스템이 아니고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 저도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조율하는 과정이 오히려 중요하고 그다음에 합의된 결론을 바탕으로 또 어떻게 힘을 모아서 당정이 하나된 모습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또 일반적으로는 좀 이례적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집권 1년 차 때 당과의 마찰이 외부로 드러난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우상호 정무수석도 여러 이제 언론이나 인터뷰에서 좀 어려움도 표출했던 것이 사실이어서 이것이 심하게는 당청 간의 갈등보다는 정청래 대표의 갈등으로 비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도 뭐 언론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셨거나 좀 서운하거나 이런 면은 없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통령께서 참모들한테 그런 어떤 그 서운함이나 이런 걸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보신 거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문제겠는데 구조적인 갈등 상태까지는 안 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또 보시는 것도 언론의 시각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색깔을 우리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말했지만 파란 무지개 얘기가 나왔는데 예. 파란 무지개인데 파란색만 있으면 그게 무지개입니까? 그러니까 파란색이 강조가 되되 무지개는 무지개여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분야인데 인사에 대한 평가가 좀 상대적으로 가장 박했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능력 그리고 효율 이것을 통한 국정 운영의 이제 효율적인 것을 추구를 하시는데 뭐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전재수 전 장관이 뭐 아직은 의혹 제기인 상황이죠.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통일교 연루 의혹을 어쨌든 사퇴를 냈고 그다음 지금 당장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서도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에 이해운 전 장관의 뭐 내란 옹호라든지 그리고 탄핵 반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을 하셨을 건데 그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거는 다른 쪽에서 또 했겠죠. 정무 쪽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이드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아까 내란 옹호라든가 정책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려진 거죠. 네네. 언론에 다 노출된 거기 때문에 그걸로 몰랐을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도 대통령께서 항상 생각하시는 게 인사철학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얘기니까 인사철학이 두 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통합과 실용입니다. 네네. 통합과 실용. 지금 그런 기조에서 고위직 인사들은 전부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통합적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콘크리트 얘기를 하셨죠. 네네네. 콘크리트가 이제 시멘트만 있으면 이게 콘크리트냐? 자갈도 있어야 되는 거고 모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통합적인 것으로 가야지만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또 하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은 본인이 민주당의 대표 있을 때 또는 후보였을 때는 그 정당을 대표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통합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합적 인사에 그거를 계속해 오신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유능함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유능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통합적 인사이거나 우리 진영이나 그 진보 진영 사람이더라도 그런 어떤 쓸 수 없다라는 생각 갖고 계셔서 유능함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 경제통으로 유능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한 분이 이해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인사 철학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의 행보와 그다음에 대통령서의 행보가 분명히 틀리다는 것은 저도 네.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 저도 국회를 출입할 때 이현 의원, 김성식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은 참 우리가 껴안아도 될 만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기재위에서도 오래 활동을 하셨고 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마 저한테뿐만 아니라 언론사 편집국장한테 전화를 다 네. 돌리신 것 같은데 지난 과오도 이제 인정하시고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지 그러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행보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언론이 검증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며칠 전에 그저께죠 이제 폭언 아마 들으셨겠지만 좀 그걸 또 육성으로 들으니 이제 일반적으로 와닿는 체감도가 좀 달랐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명해야 본인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지만 청와대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이 인사만큼은 그대로 간다? 이런 기조이신가요? 아직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통합적 인사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 이 정도면은 장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사인을 우리한테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께서는 계속 좀 본인이 해명도 해야 되고 또 반성할 거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눈높이를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도 아마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20대의 민심일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여타 방송들에서 여론조사 결과들 내놨고 저희도 아마 거의 비슷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40, 50대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강력한 세대별 기반인데 20대가 70대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심할 정도로 네. 좀 등을 돌리고 냉소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20대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다가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지 이걸 풀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미래 세대로부터 인정받거나 존중받거나 함께하지 못하거나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부로서 너무 뼈아픈 대목일 것 같은데요. 예. 20대 문제, 그러니까 저희 지지도만 보면은 40대, 50대, 60대까지 굉장히 예, 강건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70대와 20대가 동조화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라는 오늘도 또 어느 언론사에서도 그 조사돼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봅니다. 20대들에 대한 문제는 좀 전 세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유럽이라든가 또 미국 사회에서도 20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우경하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종의 기성세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반감이 이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념적 잣대로 이게 너는 진보고 너는 보수 이렇게 나눌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반감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고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걸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특히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20대들을 젊은 세대들이 기성 세대에 대한 반감은 더 심해질 겁니다.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청와대 쪽에서는 이거를 진보 보수로 나눠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는 20대들이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그런 지위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어떤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갖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설득해 나가려고 하는 작업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낮은 자세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열정 그리고 성의 계속해서 보여주시고요. 청와대에 이제 국정을 책임진 홍보를 책임진 컨트롤 타워로서 언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